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네. 자, 일단 오늘 금요일이고요. 아무튼 이번 주는 이제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좀 지수가 급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월요일 날은 뭐 진짜 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이제 그런 급락이 또 나와가지고 시작을 했죠. 무슨 안 좋은 일이 터진 것도 아닌데, 그죠? 갑자기 급락이 나와서 이번 주는 되게 좀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튼 잘 이겨내셨고, 오늘 금요일인데 뭐 월요일 날 하루만 폭락이 나오고 나머지 4일 동안은 이제 화수목금은 계속 이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대응하셨고, 아무튼 다음 주도 이제 좀 돈 좀 많이 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주 지난주죠. 지난주하고 이제 이번 주는 특별히 돈이 이렇게 쏠리는 쪽을 자꾸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죠? 우리 방도 열심히 매매를 해서 수익이 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오늘도 그런 쪽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일주일 동안 지수가 어떻게 폭락했었고 또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 그 과정들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주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드릴 거고, 어제 제가 얘기해드린 대로 이제 돈의 흐름이 진단키트에서 코로나 쪽에서 약간 완전히는 아니고 약간 엠폭스 원숭이 두창 쪽으로 좀 갔고, 시간에서도 약간 또 변화가 있었거든요. 바이오주들이. 네, 그거 얘기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서오세요.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그린벨트 해제 수혜주들이 의미 있는 게 몇 개 움직여서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죠. 일단 이제 오늘 지수 마감을 보기 전에 어제 미국 증시 마감한 것부터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면, 어제 미국 주식 대부분이 많이 올라왔어요. 미국 주식. 그리고 특히 이제 반도체가 많이 올라왔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하루 만에 6.8% 이제 급등을 했고, 그리고 다우 지수는 1.7%, 양봉이 좀 세 보이죠?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나스닥도 2.8% 급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그래서 뭐 대표적인 종목들일 텐데 보시죠. 네, 뭐 상승이 좀 나오긴 했는데 뭐 이제 추세를 돌렸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자, 보시면 애플 어제 1% 상승, 마이크로소프트 1%, 이건 반도체는 아니죠. 아마존 M7부터 체크해드리면 아마존 1%, 메타는 4%, 알파벳 1%, 뭐 이 정도. 엔비디아는 이제 반도체 쪽인데 여기 6%.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 여기 ASML, 여기에 반도체 장비인데 4%, 램 리서치 뭐 6%,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주 6%, TSMC 3%, TSMC 6%. 이렇게 올라갔어. 그러니까 반등이 좀 나온 거예요. 특히 반도체에서 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반도체주들이 많이 올라왔을까요? 아니요. 그냥 적당히. 아니 SK하이닉스 4%는 올라왔는데 왜 이거는 무시하시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면, SK하이닉스 뭐 오르긴 올랐죠. 그런데 이만큼 빠지고 4%면은 급등이긴 한데 빠진 게 너무 많아서 티도 안 납니다. 네, 이거를 설명할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는 그냥 뭐 반도체 쪽은 그냥 오르긴 올랐는데 뭐 그냥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신용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죠? 요번에 이제 월요일날 이제 우리나라 지수를 보죠. 월요일날 코스피 지수가 그죠? 많이들 이제 놀라셨죠. 코스피는 마이너스 0.8%에 끝났죠. 10%까지 넘게 빠져서 서킷 브레이크, 사이드카 다 발동됐지만 그날 하루만 이제 그러고 끝난 거죠. 그래서 월요일날 보시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8%, 코스닥은 10% 넘게 떨어졌었죠.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보통은 이제 이렇게 세게 급락을 하면요, 왜 우리 일본에 보면 지진이 센 지진은 일본 쪽에 많이 나잖아요, 그죠?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큰 지진이 한번 나면
여진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막 그 작은 규모의 막 그 지진들이 막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좀 강도가 좀 낮아도 여진이 계속 이어지면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하대요. 또 큰 거 올까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주식시장도 큰 급락이 나오고 나면 여진처럼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오거든요. 조금씩이라도.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4거래일 연속 계속 오르는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목요일날 어제는 마이너스 0.45% 마감이니까 오른 거 아니잖아요 라고 꼬치꼬치 따지실 수 있겠지만 그냥 크게 보면은 계속 올라온 겁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꼭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요일날은 떨어졌는데요 이러면서. 종목들은 되게 올라왔잖아요. 지수도 별로 빠진 것도 없고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1.2% 네, 어쨌든 이제 상승 마감을 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게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코스닥은 오늘 2.5%까지 급등을 했죠. 코스닥 쪽에서 오늘은 뭐 외국인 기관 수급 볼 게 별로 없고, 코스닥 쪽에서 오늘 많이 올라온 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누구예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인데 이게 오늘 그 8.15 광복절 특사 그 수혜주들이 좀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나 부끄러워 죽겠어.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시가총액 1인데 7% 급등했거든요. 에코프로는 6.9, 거의 뭐 둘 다 7% 정도로 끝났잖아요. 급등한 이유가 뭐냐? 여기 창업주죠. 이동채인가요? 아무튼 여기 에코프로 전 회장님이 주가 시세 조작인지 하여튼 그거 하다가 시세 조정 그거 하다가 깜방 가셨거든요. 작년 8월쯤인가? 안 그래도 얘네들 막 이제 떨어지려고 할 때 이때 대법원에서 실형 받아가지고 징역 2년인가 그래서 법정 구속됐어요. 감옥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풀려나셨나? 근데 아무튼 이제 8.15 특사로 나오는 거기에 포함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급등했대요. 네. 하여튼 시끄러워 죽겠어 진짜. 그러니까 어쨌든 얘네들 덕분에 오늘 코스닥 지수가 선방을 했다. 네. 8.15 특사.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는데 그 오늘 자 이거부터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그 뭐야 신용 얘기 먼저 해드리고 이따 8.15 특사 얘기 또 해드릴게요. 또 있어 이거 말고. 네. 좀 뒤에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지수가 지금 보시면은 잘 회복을 했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닥은 이제 여기 월요일에 하락한 거를 거의 다 메꿨어요. 그러니까 잘 올라온 거죠, 그죠? 네. 자, 여기에서 그러면 계속 올라가느냐? 그거는 다음 주 돼봐야 알아요. 여기서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좀 떨어졌다 갈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제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솔직한 거 아니에요? 바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약간 떨어졌다 갈 수도 있는데 뭐 바로 올라가도 정상이고 약간 떨어졌다가도 그것도 정상이니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왜? 맞추는 사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는 놈들이 이상한 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실 필요가 없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그 시장에 맞게 이제 대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단기매매 변동성 심해져서 단기매매 좋으니까 자꾸 단기매매 하라고 제가 보내드리잖아요. 그렇죠? 종목도 어디 가면은 돈 벌 수 있는지까지 쫙 얘기해드리잖아요. 요즘에 딱 그거 같아. 제가 뭐냐면 낚시 가게 길 가다 보면 왜 낚시 그 입간판 세워져 있는 낚시 가게들 있잖아요. 제가 낚시 가게 사장님인 것 같아요. 처음 가는 그 낚시터 가면요, 근처에 낚시 가게 있거든요. 거기 들려서 사장님 거기서 뭘 좀 사요. 일부러 사면서 물어봐요. 사장님 어디에서 고기 잡으면 좋아요? 물건을 좀 사놓고 사장님이 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어제 저기서 잘 나왔다고 얘기를 해줘요. 사장님이. 응? 제가 요즘에 그 사장님 된 것 같아요. 저기 바이오 쪽에 그쪽 가보시라고. 그쪽에 앉아보라고. 거기서 이제 미끼 뭐 쓰면 잘 된다고. 딱 그 느낌이죠.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뭐 지수도 잘 올라와서 그게 더 잘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주에 지수가 올라오느냐 아니면 약간 떨어졌다 가느냐에 따라서 종목이 약간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때 가서 또 짚어드리면 돼요. 맞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게 코스닥으로 한번 볼까요? 네, 코스피로 봅시다. 지금 코스피로 지수를 흐름을 잡는 게 맞으니까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날 장중에 3% 급락했어요. 이런 급락은 자주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월요일날 이 급락은 자주 나오는 게 아니죠. 10년에 한번 볼까 말까한, 그죠? 근데 이게 나왔는데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죠? 네. 근데 이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신용 미수 쓴 사람들 아마 한 방에 정리될 거다, 그죠? 네. 이제 그게 드디어 나왔어요, 그 데이터가. 신용이 줄었는지 늘었는지는 바로 나오진 않고요. 최소한 이틀 정도 지나야지 나오거든요. 오늘이 이제 8월 9일인데, 자, 여기 보시는 게 뭐냐면 8월 7일, 그럼 수요일까지의 그 흐름이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가 7월 10일쯤에 대충 그때쯤에 고점을 찍고 팍 급락을 한 거죠. 그리고 반등적으로 이만큼 나왔다, 이제 그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신용 있죠, 신용을 보시면 신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었어요. 이거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8월 5일이에요. 여기가 8월 6일인가 그래요. 월요일, 화요일이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8월 7일이 수요일인데 여기가 7일이에요. 신용이 불과 3일 만에 이만큼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대충 그냥 7월 초부터 아니 6월 말 하여튼 뭐 한 달 동안 신용이 한 요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한 달 정도 대충 얘기할게요. 한 달 정도 잡으면 요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한 달도 아니잖아. 근데 3일 동안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한 방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수가 계속 떨어지면서 투매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신용 반대 매매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한 방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방에 가버렸어. 여기 보시면 작년 9월 달에 신용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떼구르르 떨어졌죠. 이때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때 2차전지에 미쳐 있을 때예요. 2차전지 미쳐가지고 아까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뭐 포스코 엠텍, 뭐 포스코 퓨처 기타 등등등,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뭐 삼성 SDI, 뭐 금양 이런 이제 2차전지주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놨을 때 갖고 있는 거 다 손절해가지고. 왜 2차전지가 작년에 3월부터인가 2월 3월부터 한 5배 10배는 막 갔거든요. 그러니까 더 간다고 막 사람들이 엄청 사놨어요. 2차전지 이제 시작이라고. 그래서 박살났어요 그때. 그래서 순식간에 2차전지주들 신용 얼마나 많이 걸려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걸려 있었겠어요, 그죠? 그때 폭락하는 바람에 여기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닥이 언제 나왔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낮에 다 우리 회원들한테 시황 얘기했던 건데 여기서 또 해야 되니까. 여기다 코스피 지수를 딱 붙여서 보시면 되겠죠? 파란색이 코스피 지수예요. 네. 근데 이거는 코스피 지수보다는 저걸 봐야지. 저기 포스코나 아니면 에코프로 같은 그때 2차전지 대장주 보시면 되는데, 그 얘기까지 다음에 시간 많이 걸리니까 짧게만 할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2차전지가 처음에 여기서 미친듯이 갔거든요. 그러다가 폭락했어요. 고점 대비 40% 이상. 그러니까 반대 매매 무지 나왔다가 2차전지가 또 갔어요. 안되겠다, 차트 하나 띄워드릴게. 그때 2차전지가 여기서 이만큼 갈 때예요. 미친듯이. 그리고 살짝 떨어졌는데, 이게 살짝 떨어진 정도가 고점 대비 30에서 40% 폭락한 거예요.
그래 반대 매매 나오죠 신용. 근데 얘네들이 또 간 거예요 다시. 여기 2만원에서 시작을 해서 3개월 만에 16만원까지 즉 8배 갔어요. 근데 딱 한 달 쉬고 또 가더라 이거죠. 어디까지? 30만원까지. 그러니까 연초에 2만원짜리였는데 7월달 즉 6개월 지났더니 세상에 30만원 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눈 돌아가죠. 15배 갔는데 제2의 에코프로 BM을 찾아서 제2의 에코프로를 찾아서 사람들이 미친듯이 샀겠죠. 언제예요? 7월 말이 고점이고 옆으로 한 달 정도 돌리다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30만원이죠. 3개월 뒤에 얼마? 10만원. 즉 3분의 1 토막이 나버립니다. 아수라장이 났겠죠, 그죠? 네, 그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보이시죠? 밑에 처음에 올라왔을 때 신용 이렇게 급락했을 때 반대매매 나와서 신용 줄고 다시 올라갈 때 자 신용 다시 들어오죠? 죄송한데 미친 거예요 이거. 그때 과열이었다니까.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디테일하게 쌍봉 찍었거든요. 신용도 쌍봉을 찍죠. 그리고 주가 빠지니까 바로 반대매매 와르르 쏟아집니다. 그때 너무 많이 쏟아져 가지고 어떻게 됐다? 네.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까지 해줬어요. 사람들이 미치려고 그러니까. 네. 근데 신용이 어디까지 줄어들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포인트는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신용 바닥이었거든요. 자,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신용 바닥, 주가 바닥. 신용 바닥, 주가 바닥. 신용이 이런 식으로 확 나올 때는 폭락을 당연히 하죠. 되게 힘들어요. 신용잔고가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다는 건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고 폭락에 폭락을 또 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급반등 나와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신용잔고 줄어든 거 보고 바로 돈 집어넣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 여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어딜까요? 1월 초예요. 23년 1월 2일날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늘었던 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리셋 버튼 누르고 다시 가는 거예요. 또 막 가요.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주식을 안 샀습니다. 왜? 우리나라 부동산 위기, 뭐 PF 위기 온다 그래가지고 다 주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또 잘 갔죠. 신용이 늘면서. 근데 여기까지 떨어졌죠. 거의 다 된 것 같거든요. 자, 여기다 선을 그으면은 여기인데 올해 1월 초는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2월 초입니다. 그때랑 똑같죠? 똑같은 거. 그래서 이제 큰 고비는 넘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다음 주에 미국 증시가 변동성을 보일 수는 있기 때문에 뭐 바닥에 나왔네 안 나왔네 그런 거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래 변동성 좋으니까 단타 하나 치자. 단타 치다 보면 끌려 내려가 있던 내 종목도 올라오겠지. 긍정적으로 마음 먹고 그렇게 사시면 돼요. 신용이 확 줄었다는 얘기예요. 이 차트를 뒤집으면 뭐냐 미수금 잔고 차트가 나오거든요. 미수금이 이렇게 미친듯이 솟구칠 때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죠, 그죠? 네. 이때가 항상 어디다? 지수 바닥입니다. 지수가 단기 바닥을 찍을 때 미수금 잔고가 고점을 찍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왔죠. 조금 더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주가가 폭락을 해서 사람들이 신용 반대 매매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실제로 신용이 많이 줄었죠. 반대 매매도 많이 청산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이제 종합해서 볼 때 바닥을 일단은 찍은 걸로 보인다. 다만 바로 올라갈지 흔들면서 올라갈지는 세력 마음이니까 그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변동성은 좋아? 오케이 단타 쳐야지. 이렇게 사시면 돼요. 이따가 여기 그 고점 찍었을 때 있죠. 여기 요거 한번 잘 찾아보세요. 지수가 다 바닥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해드리니까 본인들이 확인해 보세요. 여기가 10월 말일이고요. 작년 10월 말. 여기는 올해 1월 한 10일 전후고요.
여기는 3월에서 4월 사이에요. 네. 확인해 보시라니까. 그때 주식을 샀으면 돈 많이 벌었지. 근데 보통은 도망가죠.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이 바닥은 희한한 게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유통시장이에요. 유통시장이라니까요. 맞잖아요. 유통. 자금 조달을 하려고 기업들이 이제 상장을 해서 이제 뭐 자금을 조달하는 걸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그러니까 수많은 종목들이 상장돼 있으니까 백화점이에요. 여기도 유통의 꽃이 백화점이잖아요. 그죠? 네. 일반 백화점에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막 크게 30% 40%씩 박앤 세일을 하면 아마 난리 날걸요. 아우 막 백화점 문 열기 무섭게 아마 막 애나 어른이나 아마 다 뛰어 들어갈 거예요. 왜? 좋은 물건을 싸게 파니까 난리 나죠. 진짜 해외 백화점에서 막 그런 세일하면 중국, 한국, 일본 아줌마들이 막 가갖고서 막 난리가 난다고. 옛날부터 왜 그 망신이 국제 망신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요즘엔 젊은 애들이 그러죠. 네. 요즘 여자분들은 다 안 그래요. 젊은 애들이 그래. 젊은 애들이 오픈런 한다고 막. 근데 아무튼 이제 백화점에서 박앤세일 하면은 막 서로 살라고 막 싸우고 막 경쟁하고 막 뛰어들어가고 그 앞에서 줄 서서 밤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세일을 하면 다 도망가. 지갑이고 뭐고 다 던지고서 자기 지갑 다 던져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럴까요? 아니 좋은 거 사려고 여기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응? 희한한 거야. 이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갑자기 이해 못할 폭락이 나올 때는요, 시중팔고 가짜예요. 근데 대부분 네? 도망가요. 네. 그래서 백화점에 무슨 테러리스트 나타났다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요번에 백화점에 나타난 테러리스트는 뭐예요? 미국의 실업률이 안 좋대. 근데 웃긴 거 아세요? 실업률도 다시 좋게 나왔어요. 며칠 사이에. 그 당시에 한 3, 4일 지나니까 또 좋게 나왔다니까요.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그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그래서 신용 물량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전반적으로 다 좋게 끝났다. 그 소리입니다. 네, 그걸 좀 풀어서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는 지금 재미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중장기를 생각하시거나 중장기 아니어도 난 개별주 갖고 난 단기 수익 내는 게 좀 싫어서 난 대형주 갖고 하고 싶은데 하세요. 괜찮아요. 대신에 좀 묵직하게 이제 갈 테니까 수익률은 조금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그게 좋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난 원래 대형주보다는 개별주나 테마주를 좋아한다 그러시면 그쪽을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개별주하고 테마주의 차이는 뭐냐면 요즘에 그냥 일반 종목들을 개별주라고 하죠. 중소형주들을 개별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테마주도 사실은 개별주예요. 근데 이제 그 개별주가 실적이 좋아서 가면은 실적주, 성장 가능성이 부각이 돼서 가면 성장주, 회사가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개별주가 올라가면 저평가, 수혜주. 그렇죠? 근데 원전 테마주로 간다. 원전 테마주. 해리스 관련주로 간다. 해리스 테마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테마주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너 왜 가? 나 이런 테마로 가는 거야. 그렇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테마주라고 하면 뭐 싸구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인간들이 돌머리들이에요. 경험도 없는데 무조건 까는 거라. 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종목 상한가 나오면 되게 좋아요. 당연히 좋죠. 근데 여러분들 실적 좋은 종목이 상한가 가는 거 요즘에 보셨어요? 없어요. 거의. 어쩌다가 해서 어쩌다가 잘 안 보여요. 상한가 가면 그렇게 좋아해. 테마주로 간 건데 테마가 돼야 상한가 가는 거죠. 요즘에. 그렇죠? 테마주를 하실 때 죄책감 갖지 마세요. 요즘에는 테마주 중에서도 회사가 좋은 종목들이 많이 가요. 왜냐면 그 회계 기준이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이제 웬만하면은 물론 이제 안 그런 애들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은 계잡주 가지고는 잘 안 해요. 테마도 회사 좀 괜찮은 것 같고 해요. 자기들도 그거 하다가 물리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마주 중에서도 좋은 기업들이 많이 갑니다. 근데 테마주 하면은
불량한 기업들이라고 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옛날 쌍팔년도 그때 사고방식이에요. 그것도 버리셔야 돼. 네. 다음에 이 얘기는 제가 또 기회 되면 또 해드릴게요. 네. 월요일날 해드릴까요? 다음 주 월, 화 이틀 동안 공개 방송하는데 그때 들어오시면 또 그때 해드리면 되겠다. 낮에도 방송하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바이오주들이 이제 많이 움직였는데요. 역시 오늘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바이오주 얘기하기 전에 자 이거 보세요. 어제도 코스닥 쪽에서 상한가가 많이 나왔죠. 근데 오늘도 꽤 나왔고요. 어제는 바이오주 위주로 나왔는데 오늘은 골고루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세 개는 맨 위에 거는 이거 가지고 저기 무슨 그린벨트 해제 수혜주라고 하는데 헛소리고요. 그린벨트 해제 수혜주가 아닙니다. 김경수 수혜주지.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요거 두 개가 건설주니까 그린벨트 해제 수혜주. 뭐 바이오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셀리드가 그걸로 바이오 쪽으로 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오늘 골고루 있어요. 근데 돈이 어디로 많이 갔냐면 바이오 쪽으로 많이 갔어요. 여기 보시면 오늘 상한가 한 거 중에 바이오 쪽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네, 셀리드 많이 올라간 주식이에요. 많이 올라갔는데 중간에 한번 꺾더니 돈이 또 들어와서 또 올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약간 차트가 굉장히 잡주스러워요. 잡주스러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차트가 딱 잡주 차트예요. 네. 상한가 4개 튀어나오더니 갑자기 또 가죠. 그러면 이런 거는 조금 그래요. 네. 뭐 세게 얘기는 안 할게요. 네. 그리고 그린생명과학 요건 최근에 이제 바닥 잡고 있다가 올라올 준비하고 있다가 월요일날 이거 한 대 맞았죠, 그죠? 이게 저희 방 고유 종목이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이제 매집을 해놓은 주식인데 오늘 여기 아침에 잘 팔았습니다. 상한가 고까지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상한가 터치했더라고 봐야지 사실상. 근데 아무튼 이제 저희는 오늘 전량 수익 실현했어요.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한 20%대, 20%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수익 실현 잘 하고 끝냈습니다. 잘 팔았고, 그 다음에 저희 방에서 판 게 에이프로젠. 이게 사실은 요즘에서 보유기간 얼마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요즘에서 매수했어요. 지난달에 왜 매수했냐면 원전 테마주로 추천했거든요. 원전. 근데 이제 7월달에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 그때 우리 방에서 이거 팔았거든요. 우리 방 매집주였는데 수익 20%부터 40%까지 난 종목인데 이날 다 팔았어요. 7월 18일날. 왜 팔았죠? 체코에 원전 수출했잖아. 요거 직전에 매집해 놓은 게 에이프로젠이었어요. 원전 테마주. 근데 원전 쪽이 경사가 난 날 안 갔어요. 안 갔어. 그러니까 회원들이 좀 의아해하셨을 거야. 왜 안 가지 얘는? 근데 이 회사가 바이오도 해요. 원전주인데 바이오도 한다고.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수익이 이거는 20%까지 안 났어요. 근데 아무튼 오늘 다 팔아버렸어요. 다 팔고 다음 주에 좀 센 거 드리려고. 원전 테마주이면서 바이오주가 같이 돼요.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어쨌든 잘 팔았어요. 이거 우리 회원들 오늘 다 파셨죠, 그죠? 이게 오늘 잘 파는 게 뭐냐면 시간내에서 이게 3% 하락했거든요. 에이프로젠이 3% 하락을 했는데 왜 했냐? 12 발행을 하더라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12 발행이 아니라 전환사채 행사인가? 잠깐만요. 네. 다시 봐야 돼. 시간에서 3% 빠졌는데 장 마감 후에 맞네, 추가 상장 430만 주 정도 추가 상장 공시 국내 12전환 에이프로젠이 그래서 시간에서 이렇게 3%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좀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아무튼 오늘 잘 팔았어요. 이런 게 이제 수익 실현을 했고, 그 다음에 단기 문자반 종목도 오늘 뭐 하나 팔아드렸어요. 그 종목은 비공개. 왜? 다시 살 수도 있어서 얘기 안 해주려고. 하루 만에 뭐 팔았어요. 네. 어제는 명문제약 이게 매도 사인 나갔거든요. 우리 방에서. 어디서 팔았는지 얘기 안 해줄게요.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를 뭐 냈는데 그것도 어제 냈는데 아무튼 오늘 팔아버렸어요. 단기 문자반 쪽에서 수익 좀 났어요. 근데 왜 얘기 안 한다고요? 또 살 수 있거든. 명문 제약 말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 지금 수익이 다 났어요. 오늘 매도 사인 3개 나갔는데 다 바이오주 하고 있다니까 열심히. 네. 근데 이쪽이 끝났냐? 안 끝난 거죠. 자 보세요. 일단 오늘 상한가가 준 게 아까 셀리드 그런 게 있었고 그린생명과학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는데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서울제약 요게 그린생명과학이랑 서울제약의 공통점은 화이자 수혜주예요. 화이자 아시죠? 요 두 개가 그걸로 갔는데 둘 다 오늘 급등했었어요.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고 근데 둘 다 거래가 좀 많이 터졌어요. 그러면 다른 종목에 갈 가능성이 높고 진원생명과학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진원생명과학도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마디가 사는 거 되게 쉬운데 앞에서 이만큼 올라왔죠. 거래 터트리면서 그죠? 근데 뒤에서 올라간 거 보세요. 똑같잖아요. 앞에 올라간 거하고 뒤에 올라간 마디가 똑같고 거래량도 지금 둘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과열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럴 때는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어떤 공시가 나오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시간에서 2% 빠집니다. 왜 빠졌을까? 이걸 아시죠? 장 끝나고 나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및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 공시 이것 떴죠? 그 다음에 진매트릭스가 이제 최근에 급등 많이 했잖아요. 오늘 보합 마감했고 시간에서 마이너스 2% 떨어졌죠. 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공시 이런 거 뜨면 시간에서 빠지고 그 다음날 시세가 안 좋죠. 그러면 이 얘기가 뭐예요? 사람들은 그렇군요. 에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 여기 있던 세력이 딴 데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래 터진 거 보세요. 세력은 자꾸 움직여요. 하여튼 엄청 부지런해. 세력도 있잖아요. 부지런해야지 할 것 같아. 부지런해야지. 근데 개미들은 맨날 눈치만 봐. 오늘 밤에 미국이 폭락하지 않을까요? 네. 걱정하다가 볼일 다 보겠습니다. 진짜. 네? 세력은 되게 부지런해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걸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한다니까요. 근데 개미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몰빵 지르질 않나 아니면은 사야 되는데 겁먹어서 멀뚱멀뚱거립니다. 요즘에 우리 방 되게 매매를 되게 적극적으로 합니다. 남들 다 지금 움츠러들어 있는데 우리 열심히 막 뛰어댕겨요 지금. 오늘 매도 사인 3개 나왔다니까요. 왜 3개 나왔겠어요? 적당히 수익 내고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정도에서 커트하고 이동하고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회원들 불안해하지 말라고. 응? 불안해하지 말라고. 자, 이렇게 장이 좋다, 변동성이 좋아서 수익이 잘 난다, 그러니까 따라하셔라. 거기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수익을 내드리면서 단기건 수익이건 수익을 내드리면서 자꾸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원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유튜브랑 뉴스 볼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매매를 그렇게 안 시키고 자, 잘 될 겁니다. 자, 하나도 팔지 말고 무조건 들고 갑시다 이래버리면은 할 일이 없으니까 회원들이 유튜브 보고 뉴스 보다가 멘탈 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 큰 위기다 이거. 이러면서 그냥 리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회비가 그냥 비싼 게 아니에요. 응? 다른 분들보다 제가 좀 비싸죠? 왜 그러겠어요? 신경을 그만큼 쓰는 거예요 이게. 응? 죽으라고 차트 설명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은. 차트 설명은 그냥 이제 곁들여 드리는 소스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다음 주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이 계속 움직일 텐데 진원생명과 이런 거 많이 올라왔죠, 그죠? 근데 시간에서 오른 바이오주들이 있거든요. 걔들 특징이 뭐냐? 미코 바이오메드를 보실게요. 오늘 어떻게 끝났어요? 어제 엊그제 이틀 동안 급등했는데 오늘 아침에 혼자서 막 마이너스 막 어디까지 가? 마이너스 막 9%까지 푹 빠졌다가 끝날 때 이렇게 끝났죠, 그죠? 뭐 한 거예요? 이걸 장중 매집이라고 하죠. 장중 매집. 장중 조정, 다른 말로 장중 매집. 그렇죠? 네. 시간에서 몇 프로에서 끝났을까요?
시간에 상한가 갔어. 그러니까 지금은 겁먹으시면 안 돼. 네? 오늘 왜 쉬었겠어요? 그리고 이게 좀 흐름이 보이세요? 오늘 개미들 막 엄청나게 이제 더 갈까봐 물린 거에서는 돈이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뭐 이것만 그랬겠어요? 신풍제약. 오늘 어떻게 끝났어요? 조신하게, 그죠? 조인 끝났죠? 시간이 5% 폭등. 다음 오상자일. 아랫꼬리 길게 달고서 장중에 흔들어댔죠, 그죠? 시간이 5% 폭등. 뭐 한 거예요? 털은 거라.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볼게요. 엑세스. 종목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좋은 게 많아가지고 시간이 또 다 됐네. 엑세스 바이오. 오늘 어떻게 끝났어요? 아랫꼬리 달고 끝났죠? 시간에 3% 상승. 그럼 내일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좀 괜찮겠죠. 따라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이렇게 끝났다고. 얼마나 잘 끝났어. 녹시자 MS 어제 상한가 되게 잘 나왔는데 오늘 조용하게 끝났죠? 근데 거래는 또 되게 많아. 좋게 봐요. 좋게 보인다. 녹십자 홀딩스 마찬가지. 사란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바이오니아 사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끝난 애들도 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거는 눈에 안 띄니까 뭐 하냐면 이제 그린생명과학 이제 여기서 사는 거라. 종가 베팅을 여기서 하는 거지. 우리는 여기서 팔아버리는 게 우리 회원들은 거래 터질 것 같으면 팔아버려요. 거래가 터진다는 얘기는 일반 개미들이 돈 싸들고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린 팔아버려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주식을 하면 되게 편합니다. 네. 아무튼 다음 주에도 이제 바이오 쪽이 이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크니까 잘 보시고, 지금 아까 구경제 그것도 시간 다 됐네.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오늘 여기 그린벨트 해제 수혜주와 얘기한다고 하시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제 방송 끝나고 그쪽 들어가서 들으세요. 저는 여기 짧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3개, 5개? 6개가 오늘 6개만 얘기합시다. 구경제NM이 아침 점상한가 들어갔다 풀렸거든요. 이게 유리 만드는 회사에 유리. 신원종합개발 상한가 같고 상지건설 상한가 같죠. 근데 구경제NM이 유리니까 건사제니까 이게 그린벨트 해제 수혜주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잘못된 겁니다. 구경제NM이 상한가 간 거는 뭐 때문이다? 김경수 수주. 김경수 수혜주. 저기 드루킹 사건으로 감옥 갔다가 지금 나온 사람 있잖아요. 경남도지사 출신. 친문. 여기 보면은 뭐 이게 이게 무슨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수혜주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김경수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조국이랑 이재명 씨 이 두 사람은 감옥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지금. 객관적으로 민주당에서도 걱정 많이들 하시던데, 그죠? 네. 그럼 이 사람은 감옥 이미 갔다 왔거든. 거의 만기 출소 가깝게 있다가 나왔거든요. 다시 들어갈 일 없잖아요. 이 사람 걸 주목을 해야지. 그죠? 네. 그쪽 민주당 쪽 지지하시는 분들은 뭐 생각을 하고 잘 해보세요. 네. 그리고 아까 뭐 상지건설 이거랑 신원종합개발은 이제 그걸로 간 게 맞고, 그 다음에 우원개발하고 이제 이화공영도 급등을 했는데 괜찮아요. 저번에 그 얘기 기억나세요? 댐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급등했죠. 그러니까 건설사나 토목 이쪽을 살리려고 일거리를 줄 거다. 요번에 뭐 나와요? 2주 만에 또 나와. 일주일 만에 또 나온 거지, 정책이 뭐. 일주일 전에는 대규모 댐 건설. 일주일 지나니까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다음에 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위기에 빠진 건설사 이쪽을 다 살립니다.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이제 나쁜 기자들하고 나쁜 유튜버들은 맨날 그냥 망한다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망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안 망하게 하려고 돈을 풀어서 일거리 주고 정책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들으시면 여러분들 가난해진다니까. 네. 말씀을 이렇게 해드려도 안 들어요.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다음 주에 또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네. 이런 식으로 정책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아셨죠? 이거 보시고 설명을 좀 더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우리 아까 제가 바이오주 얘기할 때 빼놓은 게 나노브릭이랑 지노맨 컴퍼니, 맥 ICS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 차트가 괜찮은 게 있으니까 숙제 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공개 방송 또 이틀 동안 진행하니까 그때 낮에 방송을 하거든요. 낮에도 그때 들어오시면 더 많은 시험 설명 해드릴 테니까 참여들 하시고요. 어제 뭐 단기반 얘기 또 많이 해드렸는데 아까 아무튼 우리 방에서 오늘 수익 낸 게 스윙 쪽에서도 매도사인 나온 게 있고 저기 라이브 문자 그쪽은 스윙인데 그쪽에서 수익 낸 것도 있고 단기반 쪽에서 수익 낸 게 있는데 어쨌든 그린생명과 오늘 급등할 때 잘 팔았고 에이프로젠도 오늘 올라올 때 잘 팔았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실수로 지금 그 종목 그 종목 입에서 나올까 조심하고 있는데 단기반도 전날 산 거 다음날 바로 팔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매매를 잘 하고 있으니까 단기 좋아하시면 단기 문자반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스윙이 좋은데요? 그러면 그냥 문자반이나 라이브로 들어오시면 돼요. 양쪽 다 지금은 들어오자마자 돈이 잘 벌리니까 들어오셔서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공개 방송할 때는 저기 낮에 아침 9시부터 방송을 진행하니까 유튜브로도 하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뒤에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맞을 거예요. 잠깐만요. 맞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수혜주 이제 그것 때문에 올라간 이제 관련주들 쭉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도움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잘들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